다른 나라들, 특히 그 선진국과 개도국가들 그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예, 어떤 상황인지요? 그 선진국들은 사실은 물을 지금 풍족하게 쓰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.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개 1인당 하루에 350리터, 뭐 400리터 이 정도는 쓰고 있죠. 그렇지만 그 못 사는 나라들, 뭐 아프리카 이런 이 국가들 중에서는 뭐 하루에 50리터도 못 쓰는 나라도 있고요. 또 뭐 100리터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나라들도 있고, 그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같은 데서는 지하수도 아주 오염된 지하수를 겨우 150리터씩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 격차는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물 부족을 얘기하지만 홍수 때 보면 이 물 부족이 아니라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또 뭐 홍수가 특정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영향에 의한 결과로 봐야 되겠죠? 어떨까요? 그렇죠. 지금 그 홍수가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특히 또 심한 것 같습니다.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1990년에 이 송파라든가 이 잠실이 잠기지 않았습니까? 또 일산은 이 제방이 터져가지고 일산 일대가 다 물에 잠겼었죠. 그런 한강 제방이 사실은 우리가 200년 빈도로 설계돼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. 근데 최근 20년 동안에 그런 설계를 초과하는 이런 일이 2번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10년 빈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일이 한국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옛날 그 시설을 설계할 때보다 지금은 이 기후변화로 강우가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큰 비가 훨씬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, 우리나라 이 홍수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홍수 피해가 제일 앞이 이게 1958년부터 지금 2003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이 많은 피해는 2002년에 발생한 태풍 우사의 피해입니다. 한국이 면적이 기껏해야 이거 10만 제곱킬로미터 아닙니까? 근데 10만 제곱킬로미터 이 좁은 나라에서 2002년에 이 발생한 이 피해는 전 세계에서 2등을 했습니다. 이런 거는 2등을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큰 피해란 얘기죠. 이렇게 큰 피해를 이 작은 국가가 계속 겪으면서 국가가 발전하기는 쉽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방을 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죠. 이 강수량이 또 굉장히 급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10년마다 지금 강수량을 나타낸 건데요. 보시다시피 지금 강수량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심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. 강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물 부족은 사실은 덜 해야 되는데
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물 부족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물을 대부분 다목적 댐에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다목적 댐이라는 게 먹는 물을 공급도 하지만 사실은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댐들은 홍수 기간 동안에는 상당량의 공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. 물을 절대 채우지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큰 비가 오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많이 비워놔가지고 2006년에도 사실은 1990년보다도 더 큰 홍수가 한강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마침 공간을 많이 비워놔가지고 다 막았었죠. 전혀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만큼 홍수를 완전히 막혔는데요. 근데 이 강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 공간을 점점 더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댐 용량은 그대로 있는데 공간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리어 줄어든다는 얘기죠. 연 최대 강수량을 제가 그 평균을 해가지고 그 그래프로 그렸는데요. 이걸 보시면은 1970년대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당 한 20mm 정도, 이 정도 됐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지금 시간당 그 50mm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설계해 놨던 이런 제방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. 네. 그 말씀은 결국 이 홍수 통제라는 것에 있어서 예. 뭐 홍수 관리랄까요? 이제 그 부분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. 예. 혹시 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홍수를 관리하는 그런 수단은 없을까요? 이제 예보를 좀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예. 우리가 홍수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. 인명 피해도 줄일 수가 있죠. 만일에 제방이 넘치는 거를 미리 예보만 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면 되고요.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리미리 그 토지 이용을 갖다가 좀 홍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이 관리를 하는 거죠. 토지 관리를. 네. 그렇게 해갖고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. 또 최근에 와서는 이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.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. 네. 어차피 강이라는 것은 이 물이 흐르는 공간인데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넓게 흘렀죠.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조금 더 많이